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이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은 세계 극장의 날입니다. 네, 극장 하면은 뭐 이제 영화 구경하는 곳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프로야구가 이제 처음 출범을 한 날이죠. 1982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웃나라 일본 쪽의 어떤 그 이제 기념일인데 오늘이 이제 벚꽃의 날이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그 렌트겐이 이제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놓고 간략하게나마 한번 그 내역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극장의 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 극장의 날, World Theater Day. theater는 이제 THEATR이라고 써도 되고 THEATER 이렇게 써도 되죠. 네. 끝에 그 두 자가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극장의 날, 줄여서 WTD가 되겠습니다. 세계 극장의 날은 3월 27일로 극장 문화를 축하하는 국제협약일입니다. 이날은 국제극장연구소 ITI, 즉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국제극장연구소에 의해서 1961년에 제안이 됐고 196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날은 ITI 센터와 국제연극 커뮤니티가 주관하여 매년 3월 27일 날 이제 기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국내 연극 행사가 또 개최가 되겠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ITI 초청으로 세계적 위상을 하는 인물이 극장과 평화 문화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영화인이라고 할까 같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그런 국제 메시지를 내는데 그걸 이제 서로 교류하는, 공유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극장의 날의 국제 메시지는 1962년에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장 콕토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장 콕토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화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1961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9회 ITI 세계대회에서 아르비 키비마 회장이 세계 극장의 날을 지정할 것을 극장연구소 핀란드 센터 그쪽을 대표를 해서 이제 제안을 이제 했었고 또 이에 스칸디나비아 센터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제안이 박수와 함께 이제 채택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세계적인 메시지를 내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극장의 날을 지정할 것을 이제 제안해서 이제 채택을 했다는 거죠. 네, 뭐 요즘 극장은 온갖 시설이 초현대식으로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죠. 네. 뭐 연전에 한번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스텔라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좀 영화관에 좀 갔었는데 상당히 그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앉는 좌석도 편안하고 널찍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도 아주 크고 그다음에 그 오디오도 아주 웅장해요. 아주 그냥 땅땅 울리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뭐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시골 극장의 모습은 글쎄요. 제가 그 작년 10월 27일 날 방송번호 21번으로 영화의 날이라는 그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비 내리는 스크린. 이게 스크린이 이게 필름이 오래 돌던 게 이제 시골에 왔기 때문에 시골 극장이 시골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필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아래로 줄이 쭉쭉 가는 그런 그 이제 영화를 봤죠, 우리는.
그리고 참 금년이라는 표지판을 써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사기에서 이제 빛이 쫙 나가서 스크린으로 비치는데 그 빗줄기 속에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게 아주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이제 화장실 그 시설이 깨끗하고 아주 냄새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찌린 냄새가 아주 엄청 많이 났죠. 네. 객석에서 보면 출입문 가까이 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제 간판을 이제 그리죠. 네. 지금은 뭐 실사 출력을 해서 다 그 극장 앞 간판에 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영화 포스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들이 여기 취업을 해갖고서 이제 페인트로 이제 이 포스터를 보고 다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무령 중의원이다 했을 때 채무령을 딱 그렸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서 오 채무령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채무령이야 뭐 아니면은 뭐 장돌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네. 하여튼 그 커다란 캔버스에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 좀 그렸다는 사람들이 다 붙어서 그걸 그렸습니다. 참 추억 어린 광경이에요. 그립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10월 극장 앞에 붙었던 글쎄 이거는 뭐 그림인지 실사 출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이건 그린 것 같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 사랑 싸가지 이것도 그린 것 같네요. 신동엽 전국 동시개봉.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그림들이 이제 일일이 그려서 이제 손으로 그려서 이제 붙이는 그런 그 이제 광경 연출이 됐던 게 아주 오래전에 그 이제 극장가의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1982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의 시구로 이제 전두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했죠. 네. 글쎄요, 이제 5.18 광주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신군부가 이제 그 이전에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그 소장이 그야말로 이제 간접 선거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정권의 어떤 정통성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저항을 많이 받았죠. 80년대 학생운동, 뭐 저희들은 70년대 학생운동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신 반대 이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은 이제 어느 일방으로 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S 폴리시, 3S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3S니까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제 스포츠 이게 그래서 프로야구가 출범을 한 거예요. 뭐 프로야구 그 이전에는 고교야구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청룡기니 뭐 황금사자기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고교야구가 이제 시들해졌죠. 뭐 스크린 또 영화 산업이 앞에서도 그 이제 국제 극장의 날이라는 얘기 또 영화의 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영화 산업이 이제 이때부터 상당히 이제 부음을 일었던 거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글쎄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은 이상하게 마르크스주의에 탐닉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한국 사회로서는 그냥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1982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정말 그 기억에 남는 홈런 장면이 이제 몇 건 있었어요. 그 프로야구 1982년 프로야구 개막전에 삼성과 MBC 청룡이 붙었는데 삼성 라이온스의 이선희가 이제 투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종도가 이제 MBC 청룡의 타자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개막전 아마 9회 말 투아웃쯤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선희가 이제 투구를 했는데 이종도가 그걸 받아쳐 갖고서 참 말로 홈런을 갖다 이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참 잘 나가다가 말로 홈런을 한데 딱 맞으니까 이제 승부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 레이스가 끝났죠. 그다음에 전반기 우승팀하고 이제 후반기 우승팀 해 갖고서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제 오비 베어스가 이제 붙었어요. 지금의 이제 오비는 지금의 두산입니다. 삼성은 여전히 삼성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 7차전 하는데 아마 7차전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 때도 아마 9회 말투였나 모르겠네요. 얼추 그럴 겁니다. 이선희가 이제 투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김유동이가 또 받아쳐갖고 말로 홈런을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선희라는 투수가 참 훌륭한 투수죠, 사실은. 이 개막전에서 말로 홈런을 맞고 그다음 폐막전에서도 말로 홈런을 맞는 바람에 아주 그 참 굉장히 씁쓸했던 그 이제 표정과 그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1981년에 세계 선수권 대행지 뭐 같은 한일전이 있었어요. 이때는 또 이 김재박하고 한대화가 또 이제 아주 대히트를 친 겁니다. 1점 차로 지고 있던 상황인데 김재박이 이제 타자로 나왔어요. 근데 일본 투수가 김재박을 견제한다라고 김재박이 워낙 안타를 잘 치니까 김재박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높은 공을 던졌어요. 그때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 참 아주 조그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김재박이 펄쩍 뛰면서 그 번트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1점이 나와서 동점이 됐어요. 그래서 참 김재박 정말 대단하다고 다들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대화가 이제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한대화가 이 일본 투수를 이제 두드려 팬 거죠. 두드려 팼다라는 게 뭐 쫓아가서 때렸다는 게 아니고 3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세를 완전히 뒤집고 우리가 이제 그때 승리를 했죠. 그때 이 1982년에 있었던 이 세 건의 그 말로 홈런 아니 홈런 정말 속이 시원한 그런 그 홈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세 건은. 그리고 이제 투수로서는 이제 뭐 아주 엄청난 투수들 많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사에 보면 고교 야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기억나는 그 투수가 이제 최동원 투수입니다. 1984년에는 이제 롯데 자이언트죠. 자이언츠하고 그다음에 삼성 라이온스가 이제 붙었어요. 7전 4선승제에서 3대3 비겨서 마지막에 이제 롯데가 이겼는데 그때 이 최동원이가 혼자 이 7차전 중에 4번을 승리를 했어요. 정말 그 천안의 투수죠. 1984 뭐 최동원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인가 그때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참 안타까운 선수였습니다. 진짜 굉장히 훌륭한 투수였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뭐 연세대학교 거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야구까지 가면서 참 뭐 내노라 하는 그 투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최동원 투수죠. 제 기억에는 최동원이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부터 이제 한 경기에 삼진이 뭐 탈삼진 몇 개다 이런 기록을 그때부터 측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 최동원이 이제 그 정도로 탈삼진도 많이 하면서 아주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던 아주 그 대한민국 야구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이제 투수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최동원, 이 최동원 투구 모습이죠. 안경을 썼는데 백 넘버가 11번입니다. 그다음에 1984 최동원, 1984 최기가 아마 영화 포스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때 그 4승 올리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롯데가 우승을 하면서 아마 최동원 선수가 MVP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MVP 아마 상품이 아닌가 저 자동차가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벚꽃의 날이라는 게 이제 오늘 벚꽃의 날입니다. 이제 우에노 공원을 한번 이제 옛날에 일본을 가면 이제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날 제가 갔었는가 봐요. 갔는데 뭐 우에노 공원을 놀러 가자고 그래 갖고 이제 갔더니 벚꽃 아래서 삼삼오오 뭐 직장, 지역, 친구, 가족 단위로 해 갖고 그 이제 하나미 축제를 갖다 이제 벌이는 거죠. 네, 요 하나미가 꽃이 하나입니다. 화자, 꽃 화자를 하나로 읽어요. 혼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견, 볼견자를 미, 이게 동사로 미루죠, 미루. 그래서 루자를 떼어버리고 그 미자만 붙여갖고 하나미 이렇게 읽는데 이게 꽃 구경이라는 뜻이에요. 꽃 구경. 그래서 이제 벚꽃의 날 이제 하나미 축제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그 공원 전체가 이 돗자리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예, 바로 이제 이 장면입니다. 예. 벚꽃이 이렇게 폈고 그 밑에 그냥 쭉 독자를 피우고 사람들이 전부 여기 앉아서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술도 마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이 일본의 그 하나미 우에노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제 하나미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의도의 벚꽃 축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게 금년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한적으로, 윤중로, 여의 서로를 이제 개방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뒷길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저도 저기 자주 가보지만은 정말 저기 벚꽃이 이제 멋있죠. 아주. 정말 그 꽃속을 거니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벚꽃이 활짝 이제 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의도 벚꽃 축제, 봄꽃 축제라고 그러죠. 네. 좀 와서 많이 구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렌트겐의 이제 탄생일이에요. 오늘이 1845년 오늘 독일의 비렐름 콘라트 렌트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렌트겐이 이제 엑스레이를 발견했죠. 엑스선 렌트겐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높은 파장이 이제 그 높은 주파수에서 뭔가 이게 하여튼 이 전자기파죠. 이게 새 나왔고 뭔가 옆에 있는 그 감광제에 감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투과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X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게 뭔지 잘 몰라서 X라고 했는지 듣기로는 뭐 분명히 무슨 어, 소위 그 이제 전자기파라고 할까 이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엑스레이, X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그랬다는 말을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바로 이거죠. X선. X선이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로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렌트겐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밀도가 낮은 이게 살, 이 부분은 그냥 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뼈는 밀도가 높으니까 투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광지의 이 모습이 그대로 찍히면은 이게 사람 뼈의 모습을 갖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파괴 검사라고 그랬는데, 사람 몸을 뜯어보지도 않고도, 그 사람 몸속에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가슴을 찍은 겁니다. 폐의 엑스레이. 여기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폐렴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예. 뭐 엑스레이에 대해서 많은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위키백과에서 좀 참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갖다 응용을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또 그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본 거예요. 일반 촬영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손의 뼈라든가 그다음에 뭐 발목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이거 일반적인 촬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입원실에 있는 환자가 도저히 움직이질 못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다 그러면 이 모바일 타입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엑스레이 인제 사진을 인제 찍는 그런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덴탈 이 치과에서 주로 인제 이 이빨을 상태를 그 촬영하는 그런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이 그 체스트만 인제 아주 그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그 아주 간단한 또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면 인제 그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기관에서 버스를 인제 이렇게 몰고 오죠. 그 버스 안에 올라가면 그 이 체스트만 찍는, 그러니까 가슴만 찍는, 그러니까 폐의 상태만 찍는 고런 그 아주 비교적 간단한 그런 엑스레이 장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일반 촬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영상 촬영이라고 되는데 이건 이미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어퍼지아이라고 인제 돼 있는데 이것은 인제 의장하고 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현타액을 마시죠. 이게 그 감광 한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 갖고 어 이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로 이제 보면은 이 저걸 마시고서 인제 우의장을 통해서 인제 즉 대장, 소장, 대장 거쳐 갖고서 이렇게 나가는 그 상태를 갖다 이렇게 그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제 내시경을 통해서 의이고 인제 장이고 다 보는데 내시경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바로 저 어퍼지아이로다가 인제 뭐 위에 궤양이 있다거나 하여튼 무슨 뭐 종양이 있으면 인제 저게 흘러내려가면서 어떤 형태를 나타나니까 인제 그걸로 판단했던 거죠. 그다음에 인제 시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암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 이 튜브와 그 엑스레이를 갖다 인제 그 이렇게 받아 갖고서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그 파트가 이렇게 이게 C자 형태의 암에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수술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바로 저 시암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제 CT 엔지오그래피가 있죠. 이것은 엑스레이 CT를 이용한 건데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엔지오그래피는 심혈관 상태를 보는 그 이제 장치예요. 그래서 인제 혈관 조영제를 인제 막 복용을 하고서 그 조영제가 인제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쫙 뿌려지는 거를 갖다 이 엑스레이 그 순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영제가 이게 뿌려질 때 막힌 부분이 어디다라는 게 인제 거기 인제 그림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인제 지금은 인제 컴퓨터 파일로 전부 이미지화되지만 옛날에는 35 밀리 필름에다 저걸 찍었어요, 영화 촬영하듯이. 그래서 인제 그 35 밀리 이 필름 롤을 갖다 인제 프로젝터에 걸어 갖고서 인제 그 상태를 인제 진단하고 인제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CT 엔지오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 심도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혈관 조영실 뭐 이렇게 인제 간판이 붙어 있을 텐데 그게 거기서 하는 것이 바로 CT 엔지오그래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체 촬영이라고 해서 파노라믹 그랬는데 이것은 인제 여러분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치과에 가 보면은 이 사람의 이빨이 이렇게 인제 아래 위 타원으로 돼 갖고서 서로 이렇게 인제 그 교합을 하죠. 이게 서로 맞물리는데 이것을 그 파노라믹 엑스레이로 찍으면 그 이렇게 둥근 그 모습이 마치 평면상에 쭉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인제 찍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걸 파노라믹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단층 촬영이 있죠.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쪼끔 모호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몸을 칼로 두 동강 냈을 때 그 두 동강 난 그 단면, 그걸 두 동강 내기 전에는 단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동강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제 발명된 기계가 바로 이게 CT예요.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 줄여서 CT라고 하죠. 이 CT 기계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 갖고서 인체 단면이 그대로 인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뭐 쓸개고 뭐 어디가 어디고 그래서 상태가 지금 뭐 어떠니까 여기 암 있는 것 같으니까 뭐 한번 뭐 수술을 하자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인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MR을 찍었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MR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에요. 옛날에는 누클레어가 붙어서 NMR-CT라고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핵자기 공명 CT라고. 근데 핵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누클레어라는 말을 빼고 Magnetic Resonance, 자기 공명 장치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려면 또 상당히 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그 인체의 정보를 얻어나더라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그림을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뭐 마치 그 사진 뽀샵 하듯이 그렇게 이제 보기 좋고 그다음에 좀 더 그 세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또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이게 DSP예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 이거죠. 줄여서 DSP라고 합니다. 저 DSP 기술을 이용해서 MR이나 CT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다 프로세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용량이 엄청 커야 됩니다. 작은 용량 컴퓨터 갖고선 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크고 좋은 그 용량을 갖는 그런 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디지털 시그널 처리를 해서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저것을 연구해낸 과학자들, 또 의사들 정말 고생 많이 했겠죠. 네. MR, CT 할 얘기가 뭐 아주 엑스레이, 초음파, 무궁무진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이제 극장의 날, 그다음에 프로야구, 그다음에 벚꽃, 그다음에 엑스레이 네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뭐 때는 사실 이제 뭐 벚꽃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나와 보면 개나리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활짝 핀 곳도 있죠. 뭐 기후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진달래가 곧 필 거고 벚꽃.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목련도 이제 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하는 그런 봄이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기후가 이제 온화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그런 그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뭐 모두가 들과 산으로 뭐 이렇게 나가야 할 시점이죠, 사실은. 하지만 뭐 불행하게도 아직 그 코로나 괴질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운신의 폭이 좁고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루에 뭐 30만, 40만 뭐 이렇게 이제 그 신규 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실은. 물론 뭐 저도 확진이 돼봤지만은 그렇게 그 몸에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증상을 그렇게 그 혹독하게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 면역력이 이제 극히 떨어진 사람들은 이 코로나 계질 때문에 상당히 그 위중한 그런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많이 발생되고 있죠. 혹시 코로나 환자 발생 그 숫자로 봐서는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더라고요. 방역이라는 것이 뭔지 늘 자랑해왔던 그 K방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다시 해볼 그런 시점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계절 때문에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방역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집니다. 계절이 확진이 된다면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모두 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살피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